정부가 국가 사업인데도 사업비를 많게는 절반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 떠넘기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8년째 제자리를 맴돌면서 전주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육 주체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민선 시대 들어서 대규모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자치단체들의 최대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사업인데도 사업비를 많게는 절반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 일대입니다. 산림청은 이곳에 2022년까지 662억 원을 투자해 국립산림치유원을 만듭니다. 문제는 국가시설인데도 진입로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 165억 원을 전라북도와 진안군에 떠넘겼다는 점입니다. 기재부에서 165억에 대해서 지방비를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죠. 김제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정부가 사업비 모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가 뒤집었습니다. 사업비 640억 원 가운데 30%를 뒤늦게 떠하는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황당합니다. 당초 국비로 하는 줄 알고 전라북도와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비를 우리 김제시에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원시설 건립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부담한 규모만 440억 원에 이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은 특히 가뜩이나 발전이 뒤처진 전라북도는 국가사업 유치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 사업이 시작된 지 8년째지만 아직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터덕거렸고 이번엔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주시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덕진보건소가 들어설 예정인 전주 첫 마중길 주변 공공주차장입니다. 이미 2015년에 사업 부지로 확정됐지만 온갖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가 끝났는데도 공사 예산이 부족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 진다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주민들은 이걸 언제 짓나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민 상권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깜깜무소식이라. 전주시가 덕진보건소 신축 계획을 발표한 건 2012년. 2014년에 선정된 사업 부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2015년 지금의 위치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2년 뒤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또 설계가 끝났지만 공사비 149억 원 가운데 3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올해 7월에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만인 2021년에서야 덕진보건소가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집행부의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해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9년이나 걸린다는 건 전주시가 시민 다수의 건강과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일 뿐 선거용 업적 홍보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송 지사 측은 도민 40만 명에게 이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송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자신이 어떤 공헌과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하진 도지사가 설을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송 지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도민에게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김승환 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항로 진안군수도 빠르면 다음 달 초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각 교육 주체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건데요.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이 정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치조례의 골자는 각 교육 주체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열리던 교무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도록 했습니다. 교무회의는 학교 규칙의 재개정, 교육과정 예산 배분, 교직원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수용토록 했습니다. 교장의 일방적 결정권을 약화시키고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착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자치가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근데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학교 자체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각급 학교들이 학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6년 자치조례가 제정됐지만 교육부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이 조례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교무회의 기능에 포함된 인사 관련 내용이 국가 위임 사무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을 삭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자치조례는 2월 중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립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어서 제도 정착까지는 2, 3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된 뒤 농촌 시외버스가 줄줄이 끊기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뒤 버스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도내 시외버스 노선 240개 가운데 42개의 버스 운행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고 이 횟수가 133차례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전라북도가 벽지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통합해서 벽지 노선 운행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면서 농촌의 교통약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설립 시도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현 의원은 경상북도 정치권이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 대학 발전 방안 용역에 정원 증원과 캠퍼스 확대가 포함돼 있다며 전라북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LH통합본사를 경남 진주에 빼앗겨 도민들이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 점을 돌이켜볼 때 전라북도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전북 몫을 빼앗으려는 경상북도의 의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서수면에서 일제식 지명을 버리고 고유 명칭을 찾아달라는 자발적인 뿌리찾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100년을 맞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북동부 지역에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 서수면입니다. 지난 1914년 인근 8개 지역을 통합하는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는 서수란 지명을 당시 쌀을 수탈해 간 일본인 농장의 이름인 미지오에서 가져와 한자로 표기해 사용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치욕스러운 일본식 지명 대신에 우리말 지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일본 지주의 가혹한 착취와 포갑에 맞서 농민 항쟁을 펼쳤던 자랑스러운 지역인데 아직까지 일본식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치욕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 변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제 강점기한테 어떻게 보면 약탈당하고 저희 것을 뺏긴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주민자치위에서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번에 저희 것을 도로 차지한다. 주민투표에서 지명 변경이 결정되면 군산시 지명 변경 추진위원회의 심의와 전라북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전북 지역 면 단위 행정구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본식 지명 변경 움직임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른바 이해타 면제 사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오는 24일 대전에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열어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회견에서 광역별로 한 건씩의 이해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고 전라북도는 스만금 신공항의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전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경기, 서울, 충남, 충북 등에 이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 15일엔 초미세먼지 최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95 마이크로그램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원한 웃음과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코믹 연극 보라카이 브라더스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이색 전시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근데 손님이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흙수저는커녕 수저조차 없이 태어난 백수건달 K와 S. 어느 날 호텔을 분양받으면 보라카이 영주권이 나온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보라카이에 꽂힌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호텔 분양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천사 차갑수의 집을 털러갑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이들과 만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갑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좀 아픔이 비슷하면 나중에 위로가 되고 다 그게 공감이 돼서 결국엔 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따뜻한 연극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제가 연기를 하거든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토끼 소녀가 피리를 불고 주위에는 두 마리의 용이 논입니다. 작품마다 드러나는 선명한 색감과 또렷한 표정은 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짓게 만듭니다. 현대적인 캐릭터에 전통 민화풍을 더한 독특한 작업으로 주목받아온 팝아티스트 아트놈의 작품들입니다. 홀로 고요한 숲속에서 작은 새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들판 위의 여행자가 되어 공상에도 젖어봅니다. 누구나 꿈꿔봤던 상상 속의 세계들이
캔버스 곳곳에 파스텔풍의 부드럽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펼쳐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촌의 생산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았던 두레 농장이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경영실습 농장으로 변경됩니다. 완주군은 노인 인구가 감소해 자립운영이 어려워진 소양면의 인덕 두레 농장을 예비 귀농인들의 경영실습 농장으로 변경하는 등 두레 농장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3년까지 10곳의 두레 농장을 조성해 농촌 노인들의 소득원으로 활용해왔지만 상당수의 농장이 참여 인원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원불교 중앙총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한 뒤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로 이동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익산시 그리고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와 입주 기업인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JB금융지주가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임용택 현 은행장을 단독 추천함에 따라 임 행장의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1952년 전남 출생인 임용택 행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30여 년 동안 증권과 캐피탈을 거친 뒤 2014년 11월부터 전북은행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임 행장은 지방은행 최초로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과 전북은행이 따뜻한 금융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통일기원 신년하례회가 평화통일 지도자 전라북도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르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평화통일기원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지역사회 각 계층 간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주의 한 농협조합장 70살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다가올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의 대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5도, 완주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익산 7도, 무주 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새벽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